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으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잘 먹고 몸도 크게 아프지 않은데 그냥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싶고 전화 한 통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그 감정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몸까지 망가뜨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이 왜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몇 명이나 만나셨나요? 몇 마디나 나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혼자 점심 드시고 또 텔레비전 보시다가 저녁이 된 분 계신가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퇴직을 하고 나면 매일 얼굴 보던 직장 동료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50대, 60대까지는 어떻게든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나면 하루가 이상하게 길고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아이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손자 손녀들은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리 살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은 더 심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날이 반복됩니다. 이 외로움,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들 잘 살고 있고 가끔 안부 전화도 옵니다. 몸도 크게 아픈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늘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병원을 갔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가장 힘드셨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혼자 사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달라지신 계기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교실에 딱 한 번 가보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구석에 앉아 그리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 옆자리 분이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셨고 밥맛이 돌아왔고 잠도 깊이 자게 되셨습니다. 몸이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생긴 겁니다. 외로움이 오래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이 좀 가라앉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속되면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누워있는데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먹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때우게 됩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을 가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게 있을 때 몸도 함께 안정됩니다. 반대로 그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몸이 계속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긴장 상태가 길어지면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좀 쓸쓸한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전화하기도 귀찮습니다. 씻기도 밥 차리기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한 번 목소리로 연결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지만 목소리는 다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뇌가 반응합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몸은 안심을 합니다. 전화 한 통, 딱 5분이면 됩니다. 아들한테, 딸한테 먼저 전화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랜 친구도 좋고 형제도 좋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이 연결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도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마트에 잠깐 들렀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에 나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봅니다. 계산대 직원과 눈인사를 합니다. 바람을 맞습니다. 봄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극입니다. 몸과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연결들입니다. 집 안에만 계시면 그 자극이 전부 차단됩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습니다. 몸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마음도 함께 다쳐갑니다. 하루 딱 1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나를 위한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그냥 때우는 시간이 될 때입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켜놓고 밥 먹고 또 누웠다가 또 켜놓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 기분. 대신 그 시간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오전 10시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 점심 먹고 나서는 화분에 물 주는 시간. 오후 3시는 좋아하는 음악 듣는 시간. 저녁 먹은 뒤에는 동네 한 바퀴 걷는 시간. 이렇게 하루에 작은 내 시간을 몇 가지 정해두면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기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늘 할 게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모임과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노래교실, 그림교실, 건강체조, 한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종교기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도 생각보다 훨씬 활기찬 곳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어색하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가보시면 생각보다 반겨주십니다. 왜 그동안 안 갔는지 후회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보세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이 외롭다고 하면 약한 것처럼 보일까봐,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그냥 혼자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만 누르면 더 깊어집니다. 마치 상처가 생겼는데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면 속에서 골마가는 것처럼 그 감정 솔직하게 꺼내셔도 됩니다. 자녀한테 말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친구한테 털어놓으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무엇이 그리웠는지.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해결도 됩니다.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입니다. 오늘 저녁 공책 한 권 꺼내보세요. 딱 3줄만 써도 됩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누가 보고 싶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3줄이 쌓이면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외로운 마음,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중에 내가 짐이 되기 싫어서 먼저 연락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바빠 보이니까, 친구들도 다들 바쁠 것 같으니까, 내 전화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바쁘다고 먼저 전화 못 드리는 것뿐이지 부모님 목소리 듣는 게 싫은 자식은 없습니다.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락 줬다고 섭섭해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갑고 고맙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리운 사람이 연락해온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번 목소리로 연결하세요. 전화 한 통이 몸을 안심시킵니다. 하루 한 번 밖으로 나가세요. 10분의 바람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나를 위한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하루를 살게 합니다.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과 만나세요. 한 번의 용기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세요.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입니다. 이 5가지 오늘부터 하나씩만 해보세요.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그게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작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유 없어도 됩니다. 오래 통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그 한 통이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을 조금 덜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 쌓이면 몸도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창피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느낍니다. 다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결하세요. 나가세요. 이름 붙은 시간을 만드세요. 같이 어울릴 사람을 찾아보세요. 감정을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라서 힘드신 분, 오늘 이 영상 보신 걸 계기로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 백세도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든든 백세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든든 백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든든 백세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